시 주석에 대한 그 중국 공산당 중심부의 신뢰는 거의 이제는 그 돌아선 것 같고요. 지금 김정은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 엘리트들의 생각은 그냥 김정은 하나 사라지게 만들면 우리가 주도해서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다. 6.25 전쟁의 진실만 북한 주민들이 또 북한 군인들이 알기만 해도 북한 정권은 견디기 힘들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시진핑 실각설 이게 예. 상당히 좀 떠돌고 있는데요. 예.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권력이 공고한 분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의 이제 권력 어떤 그런 그 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덩샤이핑 주석이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전환시킨 이후에 권력의 독점화를 막기 위해서 특히 이제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전 그 이제 주석이었던 이제 마오쩌둥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중국 대륙이 이제 황폐화되고 네. 2,700만 이상이 이제 굶어 죽는 참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목도한 덩샤이핑 주석이 이런 개인 권력의 우상 숭배, 권력 집중 막기 위해서 집단 권력으로 이제 권력을 개편했고 주석이 이제 10년, 그러니까 2번만 연임하기로 이제 네. 룰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이제 뭐 장점인 뭐 호금도 해가지고 이제 여러 주석이 나왔지만 단 한 번도 이 룰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시진핑 주석이 3년 임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래서 당 그 대회할 때 그 후진타오 주석이 굉장히 그때 화를 냈던 장면이 이제 그 TV 방송이 나왔어요. 그리고 네. 강제 퇴장당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진핑 권력이 강할 때에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제 시진핑 권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중국 그 인민해방군 그 해방군보에 그 이제 권력에 집중하에 대한 비판물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군부의 어떤 그런 이제 공개 신문에 권력 집중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는 것은 되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상당히 엄청난 일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실각설이라는 게 뭐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고 실제로 그 신문에 나왔다는 거는 이 군부가 이제 돌아서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신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이 중국 경제를 너무 이제 비참하게 만들어 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상하이 같은 도시를 이제 봉쇄해 놓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보상도 안 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전체가 빚더미에 앉은 그런 결과로 이어졌고 특히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재벌들이 지금 거의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지금 저희가 지금 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중국의 이제 개혁개방 벨트라고 하는 이제 밑에 서해지구 이제 그 해안 벨트. 네. 이쪽에 이제 부동산이 거의 10분의 1로 폭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어떤 위기이고요. 지금 중국의 모든 은행들이 빚더미 앉았고 특히 이제 지방 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급을 못 주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경제적으로 붕괴되면 결국은 이제 모든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쌓이게 되고 불만의 어떤 그 칼끝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3년임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통제를 가합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이제 뭐 알리바바의 그 마인 같은 그 회장. 그렇죠. 자, 이런 분이 이제 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그 자르고 그 이제 세계 최대의 어떤 전자상거래 기업을 완전히 이제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업을 살려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너무 이제 권력에만 집중하고 무능력한 게 아니냐. 자, 이런 시각이 지금 중국 공산당은 물론이고 중국 군부 또 중국 전체 인민들한테 지금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중국이 뭐 아무리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하면서 독재를 강화한다고 해도 전체 인민이 반대를 하게 되면 네.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나름대로 이제 시진핑이가 뭐 이렇게 뭐 로켓 뭐 창설구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본인이 그걸 주도했는데 그게 부정 비리가 완전히 너무 만연해가지고 이걸 또 숙청도 하고 막 난리를 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시 주석에 대한 그 중국 공산당 중심부의 신뢰는 거의 이제는 그 돌아선 것 같고요. 바닥이 난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한 게 거대한 이제 세계 G2 국가이고 이게 쫓겨나듯이 물러나게 되면 공산당 전체가 이제 약간 붕괴 위기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권력을 이렇게 평화롭게 어떤 이전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시진핑은 그냥 약간 꼭두각시처럼 얼굴마다 얼굴마담으로 앉아 있고 그 실제 막구 실력들이 지금 다 그 움직이면서 권력 교체를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시각도 있던데요. 그 전에 보니까 그 뭐죠? 그 시진핑 딸이 어떤 예. 그 정치 회의에 또 예. 참석하기도 했다. 고위급. 예. 뭐 이런 걸 봐서 여전한 거 아니냐, 건재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네. 뭐 이렇게 정상회담, 뭐 해외 순방 이런 것들 다니는 모습 보면서 건재한 거 아니냐. 어쨌든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니까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국가 이미지도 있고 또 중국 공산당의 어떤 존속 여부도 이게 연계돼 있다 보니까 이걸 험악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대한 이제 뭐 그 겉으로 표현되기는 이제 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제 어떤 공식적인 회의 절차를 통해서 그냥 이제 권력을 위임하든지 아니면 권력을 내려놓고 이제 원래 이제 그 이연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력에서 물러나야 될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리하게 3년임으로 오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물러난다고 해서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외형상 보이는 어떤 뭐 시진핑 딸이 뭐 이렇게 어디 나서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시진핑 권력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이제 중국식의 특유의 어떤 그 작업이 굉장히 정교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이 뭐 험악하게 뭐 끌려간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 사람의 목숨이 담보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 주석도 본인이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고 만약 우기게 되면 이게 내전으로 갑니다. 네. 그렇죠. 자기 지지 세력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인기가 없다고 해도 시진핑 나름대로 어떤 자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뭔가 싸우게 되면 내전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거를 이제 피를 보지 않고 이제 평화적으로 합의를 해서 권력을 이양하자 이렇게 지금 그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군부 내에 그 시진핑 최측근들, 예. 뭐 리상프, 허웨이둥, 마오화 이런 사람들이 연달아서 낙마했다. 뭐 예.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시진핑 권력 힘을 잃은 어떤 증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긴 하던데 또 반대편에서는 그냥 어떤 부정부패 그런 사람이 대치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자기 사람을 심었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있긴 하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상 나오는 이제 이런 그 뭐 리상프나 뭐 허이둥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공산당 내의 어떤 권력자들이고 실제 중국 공산당의 파워는 군부에 있습니다. 아, 군부에. 예, 그러니까 군부가 이제 그 장쩌민 주석이 원래 장악을 했고 장쩌민 걔가 다 이거를 관리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장쩌민 주석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파워를 가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후진 타워도 장쩌민이가 뭐 거의 관리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시 주석이 3년임을 할 때 장쩌민 주석의 대리인으로서 후진 타워 주석이 이걸 반대했습니다. 네. 예, 반대했고 이제 공산당 공식 회의에서 이거를 표면화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시진핑 주석의 권력의 어떤 칼날이 짚어졌기 때문에 장쩌민도 어떻게 못했지만 이제는 이제 장쩌민 주석도 이제 민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얻고 지금 둥을 탔기 때문에 이제 시 주석도 이제는 코너에 몰린다고 봐야 되겠죠. 아. 예, 그러니까 뭐 제일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 문제.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완전히 지금 그 이제 개혁 개방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해방전 시대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해방전 시대라는 것은 이제 한 개인들이 아무런 재산도 축적하지 않았던 빈털터리 시대가 있었죠. 네. 그 해방전 시대로 돌아왔다. 30년 전으로 돌아왔다는 네.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빚이 없이 그냥 그 돈이 없어지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빚더미에 앉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로켓군
그 창설을 예. 이제 시진핑이 주도했죠. 예. 이 로켓군은 이제 중국의 가장 최첨단 예. 그 어떤 전략 부대, 기술 예. 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이 이제 거기 사령관일 거고 다 이런데 다 숙청을 했죠. 부정부패라든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예. 그러면서 직접 찾아가서 부패 척결 메시지도 내고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했다. 자기 사람들도 이제 예. 자르는 예. 그런 모습, 읍참마속. 예.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인민해방군 뭐 이 내에서도 지금 그 돌아가는 얘기가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 한무제 같다는 이제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민생을 돌보지 않고 군비 중각만 해가지고 결국은 경제를 폭망시켜가지고 이제 그 한나라를 갖다가 붕괴시킨 이런 이제 옛날 어떤 그런 역사를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너무 시진핑 주석이 지금 그 돈은 벌지 못하는데 빚을 내 가지고 지금 군비 확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군부라고 해도 이 군대라는 게 국가 경제가 건전하고 국민들이 잘 사는 조건에서 이제 뭐 군대도 있는 것이지. 그렇죠. 나라가 망하는데 군대가 어떻게 뭐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군부의 어떤 엘리트들도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이 자기 권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군비 확장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건전하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군부의 민심이 있다 보니까 지금 로켓군 같은 경우에는 이 시 주석이 자기가 창설을 했고 자기 사람들로 다 꾸려놓은 이제 그런 부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대 내에 부정부패, 비리가 엄청나게 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로켓을 생산했는데 이게 곧 무늬만 멀쩡하고 이게 불량품들이 많다는 거죠. 아, 이게 제대로 발사가 제대로 돼서 이게 뭔가 맞춰야 이제 되는데. 돈을 안 내가지고 다 뜯어먹다 보니까 이 무기들이 다 이게 부실해진 이제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시 주석이 이제 군부에도 뭔가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을 이제 숙청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공평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잃어버린 군부의 신뢰를 되찾기는 이제 시간이 너무 이제 지나간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군부가 그 장점인 예. 그 계열 그렇죠. 혹은 그 세력이 예.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둥서평 주석 이후에 이제 많은 주석들이 이제 있었지만 이 장점인 시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장점인 주석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잘 풀었고 이제 세계의 질서 속에서 중국의 위상을 굉장히 올린 사람이거든요. 아, 공로가 좀 있군요. 예, 공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점인 주석에 대한 이제 둥서평 주석 이후로 두 번째거든요. 예, 그리고 군부의 지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군부 계열은 장점인 계열로 다 채워져 있었고 지금도 이제 마쿠에서 이제 군부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김정일이 이제 그 사망하기 전에 중국을 3번이나 갑니다. 네. 왜 가냐면 이제 북한이 너무 군사적으로 붕괴돼 있다 보니까 뭐 대공 미사일도 그렇고 뭐 전투기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구걸하러 가는데 그 당시 주석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장점인한테 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장점인 주석을 만나가지고 김정일이가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이 군부를 좀 도와달라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장점인 주석이 이제 실세였고 북한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사람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 인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군부가 이제 장점인 주석의 그런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 주석의 어떤 세력도 있겠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시 주석이 장점인 주석의 세력을 몰아내고 장악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밀리다가 네. 요즘에는 이제 역전이 됐다.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장점인을 지지했던 많은 세력들이 돌아서기 시작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장점인 주석이 이게 뭐 국가 운영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예, 그리고 이제 좀 경제를 살리면서 국민들의 어떤 이런 이 부를 약간 축적해 주면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다 거덜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이제 뭐 이제 미국하고 뭔가 이제 경쟁을 지금 하는 것보다 약간 이제 낮추면서 실제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데 대놓고 미국하고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나 뭐 바이든이나 이런 정부로부터 노골적인 견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견제 받으면서 이제 미국의 관세가 지금 중국에 지금 완전 타겟팅이 돼가지고 지금 작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원인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국가 경영을
아주 이제 그 순리대로 지혜롭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제 실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 주석은 이제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타이밍을 놓쳤고 그리고 이제 평화적으로 권력을 어떻게 넘겨줄 것이냐 자, 이런 절차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후 보장, 안전 보장하는 이런 그렇죠. 자기 사람들, 자기도 이제 마크에서 뭔가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암묵적 합의 이런 정도에서 물러나는 이선 후퇴 이런 식으로 아마 합의가 됐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임을 끝내고 갈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뭐 실권 없는 건 주석으로 이제 얼굴 마담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3년임 채우지 못하고 갈 것인지, 뭐 그런 이제 계산적인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지. 일단은 뭐 시 주석의 시대는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중국은 예. 공산당이 군부 위에 있기 때문에 예. 공산당이 권력기관이지 이 군부의 파워는 그렇게 크지 않다. 공산당에 좀 종속돼 있는 하부 조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뭐 원래 이제 뭐 그 정상 국가 때에는 그게 시스템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 철저하게 노동당이 군대를 장악을 했고 그렇죠. 이제 군대 내에서도 이제 인민군 청정치국이라는 조직이 제일 강한 겁니다. 당 조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정일 때 이제 선군 정치를 한 걸 합니다. 네. 예, 당이 장악을 했는데 장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뭐 통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군대가 뭔가 돌아가게끔 이제 도와줘야만 이제 군부의 어떤 이 세력도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근데 예를 들면 군대가 다 무너지고 뭐 굶고 그리고 이제 뭐 장군들이 약간 부패하는 데다 막 쳐 죽이고 하게 되면 군부가 좋아할 일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 그런 뭐 상황이 됐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군부가 이제 뭔가 자기들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고 네. 뭐 이득이 있어야 이제 지지하는 것이지. 예? 그리고 이제 뭐 시진핑 세력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계속 이제 숙청을 하게 되면 그 내부도 이제 불안정해지고 또 이제 뭐 어떤 권력 투쟁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당이 뭐 장악을 한다고 해도 이 당이라는 것은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거. 네. 군대는 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무기를. 그렇죠. 실제 실제. 무력을. 예,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뭐 이렇게 평화 시대 때는 이제 뭐 통제하고 이제 뭐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 핵가다 해가지고 군 장군이 뒤집어 엎겠다. 뭐 어떡할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군부라는 게 뭐 표면상으로는 당의 어떤 지도를 받는 기관으로 돼 있지만 군대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의 공산당이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그게 이제 그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악이 돼야 가능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시진핑 이후 누가 그 후계가 될 것이냐? 지금 뭐 여러 명의 그 정치국 위원들 떨어지고 예. 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떨어지고 있고 이러면서 뭐 특별히 부각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강력한 후보였던 이제 니코창 주석인가요? 네. 그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총리. 예, 총리. 예, 그 사람을 이제 갑자기 심장마비로. 예, 심장마비로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진핑 세력이 암살한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원래 그 사람이 강력한 어떤 그 후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중국 인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 주석에게 할 말을 하고 또 이제 중국 경제를 좀 살리려고 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중국 인민에게 인기가 좋은 사람을 이제 살려두면 시진핑 주석이 뭔가 이제 인기가 없겠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을 암살했는데 이번에 새로 선출될 중국의 지도자는 철저하게 둥서평 주석의 개혁개방 정책을 지지하고 그대로 이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켜가지고 경제를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마인드가 된 사람을 이제 하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중국 공산당이 너무 경제에 개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거대해진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갖다가 통제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의 그 미중 경제 경쟁에서 중국 기업들이 막 이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발목을 잡아서 이 기업들을 탄압하고 계속 이제 뭐 못살게 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기업에서 돈을 벌고 또 기업이 돈을 대주는 군부 이게 다 싫어하겠죠, 시진핑 주석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중국의 거대한 이제 어떤 이익 집단이라는 것은 뭐 군부가 될 수도 있고 또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군부 뭐 이런 이제 이익 집단들이 시 주석에 대한 그 신뢰를 이제 잃어버리고 이제 다음 리더십을 이제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컨센서스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넘어가는 단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이 정책을 이어받거나 예. 그 기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할 가능성.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집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 주석이 남긴 이 지금 이제 3년임의 어떤 그 후유증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막대한 어떤 그런 그 악행으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시 주석이 뭐 말로는 이제 뭐 동서평 주석의 뭐 개혁 개방을 찬양한다고 이제 요새 막 떠들고 있는데 지금 동서평 주석의 개혁 개방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 원칙을 깬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제 와서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간 실소를 굶지 못하는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시 주석이 뭐 너무 이제 장시간, 그러니까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너무 허비했고 네. 이 기간 동안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실책을 범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는 그 더 이상 중국 인민들이 시 주석에 대한 어떤 자그마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고 이제는 물러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진핑 실각설이 이렇게 나도는 이유, 지금 예. 근거가 이러한 상황들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예. 하면 되겠군요. 예. 자, 이번에 그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이 비공개가 예. 되면서 전원회의가 열렸다. 예.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김정은 자체가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 아버지 김정일에 비해서 이렇게 뭔가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의 어떤 발언들이 이렇게 공개되는 것을 되게 선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는 대중 연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게 목소리 한두 번밖에 안 들은 것 같아요, 진짜. 네, 딱 한 번 있었는데 이제 그 김일성 광장에서 그 인민군 군사 퍼레이드를 할 때 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맞아, 영광 있으라 그 한마디밖에 안 그 떠올라. 한마디밖에는 이 사람이 연설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중 연설에서 굉장히 좀 그 컴플렉스가 있어요. 네. 근데 김정은은 그걸 극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육성으로 신년사도 하고, 그러니까 김일성이를 흉내내는 거죠,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는 이제 뭐 신년사를 자기가 읊기도 하고, 뭐 이민들에게 직접 설명도 하고, 뭐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뛰어넘고 할아버지와 비슷하다는 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연설을 되게 좋아했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다 삭제시키고 그 김정은의 연설을 이렇게 인민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 원래는 그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 구축함 네. 이게 이제 그 진수식에서 엎어졌죠. 예, 그 진수식 망가져서. 그 슬림 웨이트 그 이제 뭐 방식으로 이제 그거를 쭉 하다가 이제 넘어져 가지고 이게 아주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도 있었고 이제 그 전에 그 해군 사령부 쪽에서 이제 구축함을 또 이제 뭔가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옮기는 과정에 이게 또 빠졌습니다. 하나 이제 그 침몰됐는데 이 사건을 이제 해군 사령부가 또 은폐한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엉키면서 지금 그 해군 사령관 김명식을 이제 처형했고 지금 뭐 해군이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진수식과 관련된 이 범죄 행위를 단죄하는 이 전원회의를 이제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공개되는 거죠. 누가 어떻게 될까 막 실책을 막 하는 건데, 지금 전원 그 구축함 문제는 쑥 들어갔고 심각한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겠냐?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이란 전쟁인 거죠. 아, 네. 예, 이게 이제 과거에도 비슷한 적이 있었는데 미군이 이제 이라크를 침공할 때 네. 그때 이라크와 북한, 사담 후세인하고 북한의 그 지도자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군사 교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내심 미군이 이라크 들어갈 때 왕창 깨지길 바랬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깨지긴 고사하고 완전히 그냥 전격적으로 바그다드가 함락이 됐고, 이게 뭐 사담 후세인이 비참하게 이제 처형된 거를 보면서 그때 북한 지휘부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이라크 전쟁을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그 분석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 그러니까 장군 이제 뭐 장교들에게 이걸 다 보여줬어요. 전쟁에 왜 실패했냐? 바로 이제 미국의 CIA한테 이제 사담 후세인의 그 혁명 그 수비대가 다 매수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최고 지도자를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외부의 간첩에게 매수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김정일이 그 당시에도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한 거죠. 매수되면 안 된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라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그러니까 인구도 2배고, 그렇죠. 군사력도 한 2~3배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동의 맹주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핵을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 미사일 수준도 그 중동 최고입니다. 예. 그렇죠. 뭐 탄도미사일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그 대공 미사일도 S-400을 전폭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그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대공 시스템이 잘 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이언돔보다는 떨어지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이란은 이제 방어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이제 방어는 한 개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이제 그렇죠. 두들겨 맞았죠. 이스라엘 군대한테 두들겨 맞고 더 이제 심각한 것은 이제 B2 전폭기가 날아가가지고 완전히 폭격을 했는데 그걸 막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이니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다. 그렇죠.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김정은 정권이 이건 충격 정도가 아니고 아마 북한 정권 역사상 이란 사태만큼 지금 충격을 준 사건이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전원회의는 이란 사태를 보면서 이제 바로 직면한 북한의 어떤 이 현실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국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심각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 뭐 대남 또 혹은 대미 뭐 이런 메시지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 특이하다. 이런 분석들이 많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도 그러니까 트럼프를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했어요. 그래요? 처음부터. 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원래 김정은하고 이제 서로 막 싸우겠다가 막 서로 막 버튼 누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김정은이가 내 핵 버튼이 있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슨 말 했냐면 내 버튼은 더 큰 게 하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 늑다리라고 막 역질을 했고 또 이제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또 트럼프가 지어주면서 막 서로 막 악담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핵가닥 해가지고 또 이제 김정은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잘 나가는 것처럼 하다가 막판에 강선 제강선 밑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네. 이거를 미국 CIA가 그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 농축 시설을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당시에는 감추고 있었는데 뭐 김정은 정권이 그걸 뭐 영변 핵기지, 네. 또 풍계리 핵실험장, 또 동창리 엔진 실험장 이걸 세 개 다 쓰다 남은 거를 갖다가 트럼프한테 주고 유엔제들 풀려고 그걸 쇼를 했는데 트럼프는 원래 그거 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존 볼튼 보좌관이 그때 막 뒷다리 잡으면서 절대로 합의하면 안 된다. 만약 합의할 것 같으면 이 강선제강선 이거를 한번 꼭 얘기해라.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 막상 하려고 갔는데 김정은 넣는 거 보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손해보는 짓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가 이제 좋아. 그러면 이제 다 쓰다 남은 이제 쓰레기들은 내가 관심 없고 요 강선에 있는 요거 좀 보자. 요거 주면 내가 해볼게.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굉장히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막 잡으면서 제발 하면서. 그래서 그걸 딱 차고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의 본 모습을 본 겁니다. 김정은이가. 공격하는 모습. 본 모습을. 저자의 본 모습은 아주 흉악하고. 이번에 북한에서 정말 아주 강경 그 발표를 했죠. 네. 이란의 공격에 대한 미국의 행동을 네. 비난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근엄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어떤 단호한 그런 느낌도 아니고 장난하듯이 막 이렇게 뭐 하메니 뭐 이제 금방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고 뭐 그들이 빨리 뭐 이제 뭐 반성하고 빨리 이제 항복하라 뭐 이런 쇼맨십처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때리는 것이 어쩔 수가 없었다 하면서 이제 이거를 아주 가볍게 막 장난치듯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한 국가의 이 집권 세력의 운명을 완전히 이제 한 방에 그냥 작사를 낸 건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면서 뭐 칭찬도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서 이제 김정은 정권이 저게 미래의 북한에 닥칠 이 모습이 지금 이란에 그대로 지금 된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심각함을 느끼고 있고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북한하고 미국이
이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하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당장 그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 하메인을 대체할 어떤 세력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계자 이미 뭐 3명인가 세 명이 다 있죠. 있는데 김정은은 후계자가 없어요 아직. 그렇죠. 걔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이란은 핵을 때리면 되지만 북한은 핵을 때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 김정은만 때리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이제까지 그런 각도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북한과 이란은 마찬가지 다르다. 이란은 핵이 없지만 핵을 만들 수 있는 전 단계까지 갔다는 게 위협적이어서 때려도 보복할 수단이 없었지만 북한은 핵이 있기 때문에 그거 사용하면 진짜 난리다. 그래서 절대 북한의 그러한 어떤 공격을 할 수 없을 것이다가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공격이 그게 김정일 개인에게 타겟이 막혀지게 되면 이게 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핵을 가지고 안 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핵을 어떻게 없애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핵을 없애는 방법이 확실해요. 그냥 벙커 때리면 돼요, 그냥. 근데 북한은 이미 그 핵기지는 다 드러나 있지만 서용화된 핵무기들은 다 감춰놓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찾을 겁니까, 이거를? 예? 그러면 북한 핵을 해결하는 방법은 김정은이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빠르게. 왜냐면 핵버튼을 누를 사람이 이미 뭐 죽어서 자빠졌는데 그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전략가들, 미국의 싱크탱크나 이제 미국의 뭐 CIA나 미국의 군부가 북한의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가장 심플하다, 가장 쉽다고 봅니다. 그래요? 가장 쉽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한 번 이제 그 트럼프가 이게 약간 장난삼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뉴스도 나왔어요. 네. 그 김일성 광장에 그 군사 퍼레이드를 쫙 합니다. 네. 그 김정은과 이제 그 세력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걸 쭉 보면서 여기다가 한 발 쏘면 되겠다. 그렇죠. 그거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본심이에요, 사실은. 예? 아, 심플하죠, 그냥. 그렇죠. 그거 다 모여있는데 그냥 한 발, 걔들이 그거 한두 번 모이는 것도 아니고 매번 모이지 않습니까? 그 모인 것 뻔히 보고 있는데 그거 쏘면 뭐 끝나는 거죠. 예? 거기에 벙커버스 딱 10개만 들어가면 그 김정 광장은 아예 파여가지고 거대한 무덤이 됩니다, 사실은. 예? 살아남지 못해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살아남는다고 해도 걔가 숨을 수 있는 2단계, 3단계까지 들어가가지고 작살내게 되면 북한은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핵무기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김정은 하나만 죽이면 되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느끼는 위기는 뭐 자기가 핵을 가졌다고 해서 못 살 것이다 이게 아니고 그냥 오히려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았는데. 예, 바로 그리고 이제 그 한국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한국이 관계가 되게 좋아야 우리가 피해를 안 봅니다. 네. 예, 우리가 되게 사이가 안 좋게 되면 미국은 그냥 김정은 때립니다, 그냥. 예. 그리고 이제 그 자꾸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뭐 이란하고 전쟁하는데 이게 뭐 전쟁에서 미국이 이긴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패러다임도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상군이 들어가서 깃발 꽂아야 전쟁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지상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예? 그냥 주의부만 없애버리고 그냥 니네 알아서 해라. 이게 전략이 바뀐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주의부 갖다 쓸어버리고 무기다 때려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 정권 바뀌는데 안 바뀌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이게 망한 건데. 예? 그러니까 북한도 미국이 굳이 지상군 안 들어가고 그냥 모여있는 그 김정은 집단 그냥 한 덩어리를 갖다 때려가지고 사라지게 만들면 그럼 니네들 알아서 하는 거죠. 네. 그 왜 지상군 들어가가지고 사람 죽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은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심플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지휘부가 혼란스럽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장군들이 있겠죠. 이런 장군. 그 가운데서 진짜 핵무기를 딱 가지고 있게 된 그 장군들이 또 뭔가 도발을 하게 되면 이게 더 복잡해지고 내란이 일어나게 되면 내전이 막 되게 하여튼 우리로서는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정권에서 김정은만큼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외에 다른 장군들이 핵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예? 왜냐면 핵 때문에 다 지금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김정은 일가만 아무 문제 없어요. 예? 핵 하나는 그냥 김정은 일가를 위한 것이지 김정은 일가 외에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 핵이 뭐 자기한테 주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이 사라지고 김정은 사라지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평화롭게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을 해서 왜 중국식의 개혁 개방을 선호하냐면 독일식으로 만약 이제 그 흡수통일 하게 되면 동독의 공산당 그 이제 엘리트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실업자가 돼가지고 거지가 됩니다. 네. 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공산당 세력이 주도해서 개혁 개방으로 나간다면 공산당 세력이 부유해지고 권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북한의 엘리트들이 선호하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 이제 김정은 본인이 끝까지 우기면서 폭망할 경우에는 이 북한의 엘리트 세력에 대한 그 기득권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다 날아가게 되고,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해서 독일 형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북한 인민들이 자기를 70년간 착취해 먹던 이 세력에게 그걸 표를 주겠습니까? 그거는? 그렇죠. 예. 당연히 이거 북한의 기득권 세력을 다 없어지게 하는 게 북한 인민들의 이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 엘리트들의 생각은 그냥 김정은 하나 사라지게 만들면 우리가 주도해서 개혁 개방으로 갈 수 있다. 이게 공통적인 어떤 이익의 구조입니다, 지금. 네, 예.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번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나만 만약에 죽거나 잘못돼 버리면 여기 다음은 그냥 북한은 스스로 괴멸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이란은 모델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는 원인도 똑같고 목적도 똑같습니다. 목적도. 네. 그 목적이 뭐냐면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신정 정권의 지속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정 정권이 지속이 되면 뭐 경제 자율성, 민주화, 후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란 사회는 계속 침체가 되고 계속 제재를 받고 결국은 이제 내부의 민심이 폭발할 때인데, 그 내부의 민심이 외부 세력과 결합을 해가지고 소위 정권을 이제 교체시킬 수 있는 이런 위기를 막으려고 이제 핵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김씨 왕조를 지속화시키려면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 세력의 계획을 차단시키는 것이 그게 핵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국가의 핵을 보유하는 이 목적이 똑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핵을 사라지게 만들면 두 국가의 전속성은 사라지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진짜 본인의 안전, 그 신변 안전 보호 뭐 이런 거에 엄청나게 신경 쓸 수밖에 없겠네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김정은이 한 번도 이제 자기가 맞아본 적은 없으니까 맞아봐야 뭔가 무서운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똑같은 친구가 맞은 거예요. 그렇죠. 맞는 건 눈앞에서 봤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이제 보는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되게 이제 나의 어떤 미래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이란이 건재해줘야 미국의 대외 전략이 이란, 뭐 북한 이게 분산돼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이란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도 보겠죠. 보는데 그렇죠. 이미 트럼프 일기 때 결론 났어요. 그냥 김정은만 제끼면 되겠다. 김정은만 잡으면. 예, 저것만 그냥, 왜냐면 아주 심플합니다. 이거 쉬워요, 되게. 예? 아니, 그 뭐, 호메니 같은 이제 그런 거 되게 잡기 힘든 것도 쉽다고 그러는데, 김정은이는 너무 쉬운 거죠. 예? 뭐 위치 파악이라든가 암살, 그러니까 예. 어떤 그런 제거하는 게. 예. 그러니까 이미 김정은은 이제 트럼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하메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만난 적이 없어요. 네. 그냥 목소리 음파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은 직접 트럼프 앞에 가서 만나서 그때 다 찍었어요. 미국의 CIA가. 예? 찍어가지고 이제 김정은의 모든 그 움직임이라든지 목소리 다 그 AI에 다 입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킬러 드론에게 딱 연결시켜가지고 24시간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네. 그러니까 뭐 대타를 아무리 100개 세워놔도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 그 생체 바이오 뭐 이런 생체 바이오가 다 있으니까. 입력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김정은은 죽은 목숨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어쨌든 이란이 엄청나게 뭐 보복하겠다, 큰 소리 치고 뭐 재앙을 얻을 것이다 이랬지만 결국 휴전을 합의했잖아요. 네. 사실상 외부에서 볼 때는 항복한 거죠. 항복이죠, 완전히. 북한에서 이거 보면서도 또 생각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미국이 이제 이란을 볼 때 정확히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메니를 죽인다고 해서 당장 이제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 하메니를 죽이게 되면 더 이란 민심이 안 좋아집니다, 사실은. 예? 근데 북한은 김정은이 죽이게 되면 북한의 민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긴 거기는 이란은 종교 지도자니까. 그건 종교고, 이 김정은이는 그냥 종교를 빙자한 사입이기 때문에 하메니를 죽이는 것과 김정은이를 죽이는 거는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하메니를 안 죽이고 네가 알아서 물러나든지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고, 북한은 그냥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이제 일상 때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때리게 되면 북한은 이제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네. 예.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이 상황 이후에 북한의 태도라든가 북한 수뇌부의 여러 가지 정보 동향 이런 것들을 수집하면서 전략을 좀 세울 수도 있겠군요. 다 보고 있죠. 예, 이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뭐 감청 이 장비가 이제는 뭐 거의 그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이게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북한에 이제 뭐 광 케이블선 깔고 뭐 이렇게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제는 그 감청을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뭐 하는지 다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 자, 근데 김정은도 김정은이지만 북한 수뇌부들, 예. 네, 소위 예. 당 지도부가 됐던 군대 지도부가 됐든 장군들이 됐든 이쪽이 받는 타격도 좀 다른 의미에서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지금 이제 그 김정은을 둘러싼 이제 군 수뇌부나 이제 그 핵심 엘리트 계층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더 불만이 쌓여 있는 게 그 예를 들면 아버지 김정일 때에는 군인들에게 일정한 경제적인 어떤 기득권을 다 이렇게 분배했습니다. 네. 그래서 군대가 스스로 외화벌이를 하고 군대가 스스로 뭔가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줘가지고 인민군 장군들이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네. 근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내가 돈을 주는데 니들이 왜 돈이 필요하냐? 니들이 돈이 필요한 것은 나를 제거하기 위한 이제 그런 반역 자금이 필요한 것이지, 왜 돈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한 100만 불이 나왔다. 이건 무조건 간첩입니다, 간첩.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 김정은 선에 의해서 죽어간 인민군 장군이 한 400명이 넘어요. 그렇게 많아요. 엄청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 내부에 그런 이제 반체제 세력이나 이제 김정은 정권을 뒤집어 풀려는 군부 내의 어떤 이 반감 세력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리용호 청참모장을 죽였다고 칩시다. 네. 그리고 리용호는 아버지 김정일이가 되게 청해했던 장군입니다. 되게 똑똑하고 네. 아주 강인하고 정말 이제 북한군의 핵심 두뇌인데 그 리용호가 군대에서 한 수십 년을 지내면서 그 밑에 세력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가운데는 뭐 우영자도 있을 테고, 정말 리용호를 진심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리용호를 잔인하게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세력들이 김정은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숨기고 있으면서. 자, 리용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변인선 청참모 부국장, 현영철, 국방장관, 이제 뭐, 현영철 이제 그 사람들도 죽이고, 그 다음에 김원홍 조직부국장도 죽이고, 그래서 뭐 아주 큰 이 장군들을 막 죽였는데 최근에 윤정린 이제 허위사령관까지 총살시키고, 네. 이제 뭐 김명식 해군사령관도 또 총살시키고, 그 사령관뿐만 해도 지금 몇 명입니까 이게 지금?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군부가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아주 위험한 이제 그 얼음판 같은 이제 그런 위에 지금 김정은 정권이 놓여 있고, 살짝만 삐끗하는 순간 그냥 이제 한꺼번에 쓰나미 같이 뒤집어질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이란을 보면서 그 충격이 다 큽니다. 김정은이 제일 크고 네. 북한의 군부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군부라는 것은 이걸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란도 방어보다는 이스라엘 한 이스라엘 미 이스라엘 그 군대의 이 공격을 지금 북한이 어떻게 막냐 이거죠. 예? 이란은 탄탄한 어떤 그런 미사일 그런 방어 시스템이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거의 못 막았어요. 예? 그럼 북한은 지금 유일하게 지금 그 방공 시스템이 없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서 S-300을 들여와가지고 평양을 방어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S-400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신형.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S-500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그 S-500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이란도 못 막은 S-400이 S-300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도 푸틴한테 지금 불만이 많은 게, 이게 뭐 쓰레기를 줬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지금 조건을 놨으니까 이걸 아무리 돈 주고 사와도 뭐 방어도 안 되는 거 갖다가 뭐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위기 때문에 지금 북한 군부가 좀 위험에 처해 있고, 이번 전원회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위기가 다 반영이 됐다고 봐요. 그렇군요. 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뭐 하여튼
알리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겠죠. 굉장히 침통한 분위기들. 그러니까 내 옆집에 가장 강력한 우군이면서 가장 친근한 보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제 처참하게 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쿠바도 다 변했고 시리아도 갔고 그러니까 북한의 우방은 이제 이란밖에 없습니다. 네. 강력한 우방이죠. 반미 이런 핵 커넥션을 가진. 근데 이런 이란이 지금 완전히 뿌리채지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롭게 남은 북한이 이제 미국도 지금 보고 있고 이제 중국도 북한을 싫어하고 러시아만 지금 이제 북한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러시아도 전쟁이 끝난 이후에 북한을 어떻게 감쌀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이제 북한이 필요한 것이지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러시아도 정상국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과의 관계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예, 그 트럼프 믿고 지금 뭔가 딜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김정은의 입장에서 트럼프의 그 저 흉악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이제. 네. 저 잔인한 모습을. 그러니까 이제 더 충격과 함께 좀 공포감도 좀 느낄 수 있겠네요. 이게 공포가 보통 공포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마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제 타국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본인의 입으로 얘기했고 다 평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미국은 싫어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표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 뒤에서 다 밀어주고 지들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금 쇼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어쨌든 지휘부 그리고 김정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군요. 예.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러시아 예. 에게 이제 뭐 뭔가 자꾸 더 의존하면서 도움을 청하지 않겠냐라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예. 어쨌건 지금 6월달 6.25가 벌어진 그 해기 때문에 북한도 이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동맹에 대한 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뭔가 또 어떤 그런 감정들도 생길 거고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중국을 지금 배척하고 러시아와의 지금 거의 어린아다시피 했는데 지금쯤 김정은도 아마 느낄 겁니다. 중국이 싫지만 이제 중국하고 풀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뭐 6월 25일 뭐 전쟁 뭐 우리가 이제 지나고 있는데 자 6.25 전쟁의 가장 큰 공로자는 중국인민 해방군입니다. 네. 예? 그들이 수백만 원 갖다 투입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을 죽이면서 북한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김정은 정권이 시진핑하고 멀리한다는 것은 이거 배은망덕한 행위죠. 예? 그리고 러시아에 붙어가지고 중국을 막 무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그 평양에서 이제 진행된 행사에 러시아를 먼저 부르고 중국은 아주 무시를 해버렸어요. 네. 대놓고 그냥.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국제 질서가 있고 중국은 G2 국가, 세계 2위 국가인데 그게 맞는 이제 대우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대놓고 지금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누적이 되면서 또 러시아가 이제 만약 이제 북한한테 올인하지 않고 중립으로 돌아설 경우에 그야말로 북한은 고립무원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 시진핑이가 이제 만약 딜을 해가지고 북한을 이제 해결하자. 그러면 이제 폭격을 할 테니까 중국은 개입하지 말라. 실제로 중국이 개입을 안 하려고도 했었어요. 네. 2013년도에 3차 핵실험할 때 트럼프가 때릴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 했더니 중국이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중국도 북한의 핵 개발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마음에 절대 안 들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트럼프가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의 왕이 부부장이 이제 평양에 가서 이걸 알리려고 갔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막 노발대발하면서 만나지도 않고 막 냉대하고 쫓아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상태로 만약 가게 되면 이제 김정은 정권은 이제 뭐 굳이 미국이 폭격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시 주석과 중국과의 관계를 풀려면 지금 중국인민 해방군의 해군 기지가 동해 지구에 하나 이제 만들자. 네. 이걸 이제 시 주석이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만도 있고
또 일본도 막아야 되고 또 이제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를 막으려면 네. 북한에 이제 해군 기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북한 때문에 동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하자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처음에 한다고 해놓고 또 이걸 거부했어요. 그래요? 예, 거부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중국군이 진입하게 되면 그렇지. 자기 영토에 외국군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죠. 예, 그러니까 중국 군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김정은이가 아무리 어떻게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의 개혁개방 세력이 중국하고 커넥션이 완전히 또 강해지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뭐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들어오는 것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18년도인가 그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그 대련 따이렌 그 앞바다에서 서로 이제 손잡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제 모래사장의 발자국을 동판에 새겨가지고 이제 그걸 해놨는데 네. 1년 후에인가 그 이제 시 주석이 그걸 다 없애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동판 다 뜯어다가 이제 다 이제 녹여버렸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실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 팩트인데 이게 왜 그랬을까 하고 사람들이 궁금했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그 김정은이가 약속을 어긴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동판을 갖다 없애버린 뭐 그런 그게 이제 해군기지. 네네. 북한의 해군기지, 중국의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6.25, 6월달 네. 북한에서는 이 6.25를 어떻게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념일로 지정해 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6.25 전쟁을 이제 그 북한은 이제 그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 그러니까 북한 말 그들 말로 이제 남조선 괴뢰 군대가 북한을 침략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해왔고, 저도 북한에 살 때에는 그걸 의심한 적이 없어요. 네. 예, 당연히 그건 이제 그렇게 교육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90년 초에 탈북하기 전에 이제 그 KBS 사회교육 방송을 제가 청취를 하면서 그 6.25 얘기를 처음 내가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강인도 장관께서 그때 그 방송을 주도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북한 인민군에 의한 남침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건 정말 이 사람들도 거짓말 많이 하네. 듣고 있다 보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이건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방어하면서 이제 반격을 하려면 최소한 수개월이 걸리는데 네. 이게 진짜 힘들다. 근데 어떻게 선제 공격을 했는데 3일 만에 서울이 뺏기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 근데 그걸 내가 들으면서 이거 일리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북한에 그 주변에 친구들한테 갔어요. 가서 그때 인민군 그 이제 제일 말단 장교인데 군관들 가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논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걔들도 말 못해요. 그러니까 군대 들어와서 이제 군대 그 지휘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미스테리가 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북침했는데 3일 만에 밀렸지?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북침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6.25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북한의 선전이 거짓말이었구나. 그러니까 늘 북한은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짓말까지 했을까 했는데 그거 진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저는 6.25가 이제 북한에 의한 전쟁이라는 걸 제가 확신하고 왔어요. 네. 또 그것 때문에 나는 북한 정권을 굉장히 내가 신뢰를 못하게 됐고 이 정권은 이제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6.25 전쟁의 진실만 북한 주민들이 또 북한 군인들이 알게만 해도 북한 정권은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쨌건 그렇게 역사 왜곡을 하면서 이제 홍보를 할 텐데 예. 하면서 어떤 그 25일 하루를 어떻게 보냅니까? 북한에서는? 그럼 그날이 이제 자기들로 봤을 때는 공격당한 날인데 예. 별거 없나요? 뭐 미제 침략에 맞서서 이제 북한이 뭐 유행군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을 위시한 그 수십 개국의 유행군을 무찔러 버린 뭐 아주 위대한 뭐 해방 전쟁으로 갖다 이제 묘사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6.25 전쟁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 키포인트는 중국인민 해방군의 개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천 그 상륙 작전을 통해서 북한군이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때로 이제 막 후퇴를 하게 되고 거의 압록강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중국군이 개입을 안 했으면 이제 한반도는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중국인민 해방군의 개입을 거의 기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팽덕회 장군이 이제 김일성을 갖다가 싸대기를 때리고 막 그렇게 뭐 했다는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중국 군대의 역할도 다 무시하고 어제 김일성이 혼자서 그냥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도 이 역사 교과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예. 근데 이제 뭐 가끔 이제 중국하고 뭔가 사이가 좋거나 뭐 중국하고 뭔가 할 때마다 중국인민 해방군 열사묘를 뭐 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도 이제 방문을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거기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제일 괘씸하게 생각하는 게 중국 군인들을 그렇게 그렇지, 많이 죽었을 텐데. 뭐 백만 이상을 죽이면서 저걸 지켰는데, 예? 이 배은망덕한 이 김정은 이 따위가 우리를 못 오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북중 간의 어떤 전쟁 당사국인데 혈맹국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인민 해방군 그때 80주년인가 뭐 행사가 했는데 북한군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한국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 6.25 전쟁 이런 거 나게 되면 중국인민 해방군과 같이 이거를 그러니까 소위 항미원조라고 하는 중국군이 중국이 네. 그런 명분을 간 거 아닙니까, 항미원조. 근데 이제 중국은 다 빠지게 만들고 본인들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했던 전쟁이라는 게 중국의 입장에서도 저런 이제 한심한 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저렇게 죽어야 됐냐? 이런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예. 그냥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중국하고의 감정적 골은 계속 깊어지네요. 계속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6.25 6월 25일 예. 북한에서 뭐 한국에 대해서 쓰레기다 뭐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하면서 이제 또 의례적인 거죠. 예.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방송 이렇게 끊고 뭐 대북 비라 예. 이런 거 다 못하게 막고 하는 일련의 어떤 조치들을 취했잖아요. 예. 일단 뭐 반응은 그쪽도 북에서도 무슨 방송을 끄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호전되는, 그러니까 좀 좋아질 만한 그 어떤 분위기는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 이제 과거엔 그랬죠, 패턴이. 그러니까 뭐 보수 정권이 있으면 이제 서로 안 좋아지고 또 진보 정권이 서면 사이가 좋아졌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대중 노무현 때.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중반 때까지만 해도 좋아졌어요. 근데 중반 이후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대한민국과 선을 긋겠다고 결심한 것은 문재인 정권 후반기입니다. 네. 예.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권 때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짝사랑만 한 거죠. 그리고 그때 기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하고 친해지는 게 가까울까요? 아니면 한국하고 친한 게 가까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중국이 더 그렇죠. 편하겠죠. 중국이 덜 위험하죠. 아무리 중국이 뭐 북한에 뭐 개입한다고 해도 한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중국하고도 해결 안 되는 관계를 한국하고 해결한다? 이미 이제 그 김정은 정권이 대놓고 3대 그 헌장을 갖다 다 무시하고 그 조국통일 3대 헌장이라고 있습니다. 김정일이하고 김일성이가 한 거. 네. 이게 하나의 유훈인데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유언을 다 깡골이 무시하고 이걸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단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력의 싸움인데 국정원도 그렇고 이제 뭐 이제 진보 정권의 어떤 그런 실세들이 북한을 아직 바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대해서 뭐 대화하고 다 좋아요, 이게. 네. 할 수만 있다면. 근데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리고 이 확성기를 우리가 하니까 북한도 확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확성기를 못 막으니까 얘들이 뭐 했냐면 그 귀신 방송을 했습니다. 귀신 방송. 막 쇳소리 막 무슨 그렇죠. 막 해가지고 소음. 예, 소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북한의 그 휴전선 마을이 다 정신병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제 그 소리가 이제 우리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그 휴전선 인근의 우리 한국의 어떤 국민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고. 그렇죠. 근데 북한은 더 심하죠. 왜냐면 그렇겠네. 근데 이 도깨비 방송이 이 남한을 향한 방송이 아니고 북한 사람을 위한 방송입니다. 못 듣게. 못 듣게.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민원이 올라갔는데
마침 우리가 끊어주니까 그건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의 어떤 호의의 응답이 아니라 네. 자기네들 스스로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때문에 그렇죠. 대북 방송 때문에 못하던 걸 그냥 끄는 거다. 끊은 거죠. 예. 끊고 이제 그냥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이제 편하다. 뭐 이 정도일 뿐이지. 그러니까 뭐 전단지를 뿌리지 말라 뭐 이런 대북 방송 하지 네. 말라 해가지고 이제 북한한테 뭐 좋게 보이려고 하는 수는 있지만 북한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관심이 없다. 뭐 하든 네. 말든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저간 그 이란이 이제 뭐 두드려 맞고 또 이제 나토 정상회의를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 되게 싫어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나토 정상에 간다는 것은 이 미국을 위시한 이 서방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고 또 이란을 갖다가 이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프레임에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제 아예 끝나는 거죠. 예, 그런 기대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 정부도 지금 이제 그 눈치를 보고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네. 예, 아마 전쟁이 없었으면 갔을 겁니다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저는 잘못된 신호라고 봐요. 음, 예, 이제는 이제 뭐 김정은이하고 뭐 관계를 개선해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제는 불필요한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이란도 그런 거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핵을 없앨래 말래 하고 지금 수십 년간 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란의 목표는 핵무기를 가지는 겁니다. 이게. 네.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회담을 하다 보게 되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이란이 노리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이스라엘이 끊었고 미국이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선 핵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 그렇죠. 주민의 인권 문제가 있고 최소한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건 없어야 되고 경제 문제. 예, 경제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 북한 사람 최소한의 의료 시스템을 그 보호를 받아가지고 별거 아닌 병 때문에 죽어가는 그 불쌍한 아이들 이런 건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남북 교류가 만약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의료 교류 같은 거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죽어나가는 북한의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이 사람들의 생명을 좀 구출한 이런 그 남북 교류는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그러네요. 진짜 이 사람 생명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정권이 그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네. 그게 문제죠. 저는 뭐 하면 좋지요. 뭐 평화라는 게 그렇죠. 뭐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그걸 안 한다는 결심을 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할수록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자꾸 개방화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지금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국가가 대한민국하고 한다? 예,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득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참 아까 그 신형 구축함 사고, 전복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예. 책임자들 그 전원회의에서 다루겠다 이런 경고 뭐 아주 예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예. 조용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그러니까 책임자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이제 6월 25일을 맞이해서 이제 북한의 이제 그 낙후한 해군 이거를 이제 그 복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 이제 중고 구형 구축함을 이제 들여와 가지고 이걸 엔진을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무기 시스템을 이제 좀 바꿔 가지고 그러니까 본투는 이제 러시아제 이제 중고함입니다. 중고함.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싸게 사 가지고 이거 새 것처럼 만들어서 그러니까 진수한다는 쇼를 한 겁니다. 아, 이게 새거가 아니었군요. 새배가 아닙니다, 이게. 예. 그래서 진수쇼를 했는데 이게 자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진수하는 방식을 누가 했냐? 이걸 김정은이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아, 이게 그래요? 선호한다. 왜냐면 이게 멋있잖아, 이게 촥 내려오는 게. 그래서 이제 선호했는데 그럼 조선소 이 기술진들이 이걸 능력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애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정은도 책임이 있고 애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아주 자빠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배를 갖다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걸 배를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물에 빠진 배를 복구한 전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르웨이에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노르웨이 그 호위함이 5,000톤급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후미 쪽에 이 상선하고 받치워가지고 거기 침수가 됐는데 이걸 복구하는 비용이 이 구입 비용이 3배가 들어갑니다. 아, 또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 폐암시켰어요, 이거를. 근데 북한은 아예 이게 자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침수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웠다고 해도
이거는 이제 그 다시 뜯어가지고 이걸 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도 안 하고 거의 뭐 거의 한 달 만인가요? 갔다가 이제 나중까지 끌어다가 거기서 또 진수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고장난 물 먹은 배를 갖다가 쇼만 해놓고 이거 다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인민들에게 보여준 건데 그만큼 이제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민심이 험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 한 척에 최소한 몇 조가 들어가는데 그 돈이면 이제 인민들 지금 당장 굶어 죽고 있는데 이거 좀 살려주고 뭐 해야 되는데 또 배 또 만들겠다. 그런 이제 험악한 민심 때문에 이 배가 허공에 날아갔다고 하게 되면 더 사람들이 분노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달래려고 이제 그런 쇼를 이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이제 북한 인민들도 알고 있다. 네. 저건 가짜 진수식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평양 24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 북한 전략센터 강철한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특히나 이란 이 폭격 이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아마 또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을 알려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